안녕하세요. 이유진 강사입니다. 오늘은 전산회계 2급 66회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코드는요, 청남 상사 코드번호 664번으로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문제 1번 먼저 보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가지고 수정하는 문제입니다. 자, 어디서 수정을 했어야죠? 저희 회사 등록에서 수정을 하는 문제죠. 자, 입력된 내용을 검토를 해서 문제에서 주어진 사업자 등록증과 다른 부분을 수정하거나 아니면 추가로 입력하시면 돼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어떤 게 틀리냐 보니까 사업장 주소가 바뀌었네요. 그렇죠?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08 공덕동. 주소로 검색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주소로 검색하셔도 되는데, 제가 전산회계 1급 강의를 할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주소를 바꾸게 된다. 사업장이 이전을 해서 주소가 달라지면 어떤 걸 꼭 체크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냐면요. 사업장 관할 세무서가 바뀔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업장 주소를 검색할 때 두 가지 방법으로 저희가 입력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편번호를 검색을 해서 바뀐 사업자 주소를 찾으시면 되고요. 아니면 저처럼 우편번호를 안 쓰는 건 감점의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입력을 하셔도 돼요. 그러면 차이는 뭐냐? 우편번호를 검색을 하시면요, 이 사업장의 관할 세무지가 변경이 됐다면 자동으로 인식을 합니다. 프로그램에서. 그런데 만약에 저처럼 그냥 입력을 하신다면 사업장 관할 세무서가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가 변경되었는지를 본인이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어디서 확인을 해야 되냐? 사업장 등록증 맨 마지막에 보면 마포 세무서 장인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마포 세무서 관할이라는 거예요. 지금 21번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는 용산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마포로 바꿔주겠습니다. 마포로 바꿨고요. 자, 또 뭐가 틀린지 볼게요. 도매 맞고, 네, 종목이 전자제품이 아니고 장난감, 왕구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까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개 수정했어요. 사업장 주소랑 종목이랑 사업장 관할 세무서까지 3개 수정하고 1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정기분 손익계산서가 나와 있고요. 저희가 틀린 자료 정정하거나 누락된 부분 추가 입력하는 문제입니다. 손익계산서 나왔으니까 정기분 손익계산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어디가 틀렸는지 유심히 살펴보는데요. 복리후생비가 금액이 다르네요. 그쵸? 14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는 410만 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걸 고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쭉쭉쭉 내려가 보니까 세금과 공과는 없네요. 세금과 공과 40만 원. 자, 세금과 공과 찾을 때 F2키 눌러서 세금과 공과 확인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처럼 번호를 아시면 그냥 입력을 하셔도 되는데, 보통 수험생 여러분들은 계정 과목에 대한 번호를 모를 테니까 여기서 세금과 공과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죠. 네, 또 뭐 틀려있나 보니까 기부금이 12만 원이 아니고 120만 원이네요. 120만 원 이렇게 수정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은 그 문제지 상의 당기순이익과 저희 프로그램 상의 당기순이익의 금액이 맞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3,367만 원 맞습니다. 네, 문제 2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3번 보도록 할게요. 신규 거래처 등록 메뉴에 추가 등록하세요. 자, 거래처 등록에 들어가서 3번 문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일반 거래처니까요. 여기에 입력을 해줄게요. 3002번에 입력을 할 거고, 남서 상사, 동시, 사업자 등록번호 215-02-12344, 대표자 성명 김남서, 업태는 도소매, 종목은 장난감 완구,
주소는 경기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 100 박달동. 거래처 등록도 사업자 등록과 마찬가지로 우편번호 검색하셔도 되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문제 3번에 2번 볼게요. 거래처별 초기 2월 자료가 주어졌고요. 여기에서 정정하거나 추가하는 문제입니다. 거래처별 초기 2월 들어갈게요. 외상 매출금과 외상 매입금 두 가지의 계정 과목이 주어졌고요. 외상 매출금 먼저 보도록 할게요. 영동상사가 210, 부광상사가 230, 대한상사가 220인데 200만 원만 되어 있으니까 220만 원으로 고쳐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외상 매입금입니다. 동네 의류 660이 아니고 160만 원, 대일무역이 100만 원이 아니고 640만 원, 1월 상사가 300만 원 해서 동네 의류와 대일무역을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문제 4번 1번 전표 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7월 30일에 급여 180만 원을 지급하면서 소득세, 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 등 급여 대상과 같이 지급했습니다.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했다고 하면서 여러분 그 문제지에 뭐가 나왔냐면 표로 나왔어요. 기본급, 그 다음에 수당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지급할 금액, 공제 얼마 하고 공제하고 지급할 건지 공제액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차감, 수령액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거 보고 분개해 보도록 할게요. 7월 31일. 자, 여러분 어디 동그라미 치실 건가요? 저 혹시 확인하셨어요? 저는 급여에 동그라미 칠 거고요. 그 다음에 소득세, 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 총 합계로 그냥 공제에 동그라미 칠게요. 그 다음에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였다. 보통예금. 자, 급여에 대한 베이스 분개는 제가 전산회계 1급 할 때 알려드렸어요. 근데 혹시나 그 부분을 뛰어넘으셨다면 기본 베이스에 대한 분개를 모르시겠죠. 일단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급여에 대한 분개가 나올 때가 있어요. 분개가 나올 때가 있는데 분개가 나온다면 급여를 지급했다 이렇게 나오진 않고요. 급여를 지급했을 때 소득세도 떼고 지방소득세도 떼고 건강보험료도 국민연금도 고용보험도 떼고 나머지를 지급하게 되고요.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회사에 취업을 해서 월급을 받게 될 때도 200만 원 이렇게 딱 정해진 금액으로 받는 게 아니고 200만 원에서 세금도 떼고 나머지 부분을 제가 차감으로 제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급여를 지급한다라고 했을 때는 공제되는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가 저희 통장에 입금이 되는 거고요. 공제는 예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해서 저희가 입력을 할 거고 나머지는 현금을 지급했다? 현금. 아니면 보통예금에서 돈을 지급했다? 보통예금. 이렇게 표시를 할 거예요. 급여는 급여. 급여는 급여로, 공제되는 부분은 예수금으로, 나머지는 어떻게 지급했는지 지급 방식에 따라 저희가 분개를 할 건데 현금, 아니면 보통예금, 지급하지 않았다, 미지급금 이렇게 분개를 할 겁니다. 자, 차변에요. 급여가 나오고요. 대변에 예수금, 그 다음 대변에 보통예금. 네, 이렇게 하는 분개가 저희 급여 분개입니다. 차변의 급여, 대변의 예수금, 대변의 현금 혹은 보통예금으로 분개하는 게 기본 분개고요. 저희가 지금 보는 1번 전표 1번 문제가 지금 이 분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분개였어요. 급여, 여기 있는 급여 차변으로 보내줄 거고요. 공제되는 부분 대변의 예수금, 그 다음에 보통예금으로 지급을 했기 때문에 보통예금 금액 보겠습니다. 급여는요. 기본금 플러스 각종 수당을 포함한 180만 원을 지급을 할 거고 예수금 차감해야 되죠. 15만 5천 원. 그 다음에 나머지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은 164만 5천 원. 이렇게 분개하겠습니다.
네, 다음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에 사용할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기상사 발행의 약수거금 800만 원을 은행에서 할인받고 할인율을 제외한 금액을 당좌 예입하다. 다음 매각 거래인. 이번에 8월 12일. 자, 어디에 동그라미 쳐야 될까요? 약수거금. 그 다음에 할인료. 나머지는 당좌 예입되었다. 당좌 예입. 저희가 가지고 있던 어음을 이제 현금화하기 위해서 만기가 도래되지 않았는데 은행에 가서 이거 할인해 주세요 해서 그 어음을 할인료를 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을 통장으로 받은 부분입니다. 자, 돈을 일단 입금을 받았어요. 어디로? 당좌 예입했다고 했으니까 당좌 예금으로 금액은 얼마를 받았나요? 800만 원에서요. 할인료 50만 원 제외하고 750만 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얘는 끝났네요. 그 다음에 저희가 가지고 있던 약수거음을 이제 없애줘야 되죠. 약수거음 뭐죠? 저희가 받았던 거니까 받으러움 처리가 되어 있었을 거예요. 받으러움 자산입니다. 자, 그러면 원래 차변에 있었을 건데 우리가 없애줄 거니까 대변으로 보내야겠죠? 대변에 받으러움 금액은요 800만 원입니다. 자, 거래처 코드 걸어주셔야겠죠? 받으러움에. 그 다음에 할인료라는 약속을 했고 할인료라는 계정 과목 붕괴할 건데 지급 수수료 아닌가요? 혹은 이자 비용 아닌가요? 라고 이제 말씀하실 수 있어요. 조금 공부를 하셨다면. 근데 저희가 매각 거래로 처리를 할 거기 때문에 차변에 할인료를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인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변의 할인율을 매출채권 처분 손실 50만 원 이렇게 인식하도록 할게요.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미래조명의 상품 매입 대금으로 발행해준 약수거금 60만 원이 만기가 돼서 당좌 예금 계좌에서 지급을 했대요. 3번에 8월 15일. 어디 동그라미 칠 거냐? 약수거금. 그 다음에 당좌 예입. 어떤 상태냐면요. 2번하고 똑같이 약수거금이라는 단어가 나오긴 했으나 2번은 저희가 받아줬던 거니까 받으러움 처리를 했고요. 3번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약수거금이라는 단어가 나왔지만 저희가 대금 결제를 하기 위해서 지급했던 거기 때문에 얘는 지급어음으로 분개를 하셔야겠죠. 일단 돈이 나갔어요. 당좌 예입으로 나갔으니까 대변에 당좌 예금 금액 60만 원이고요. 자, 차변에 어음의 대금을 결제하기 위해서 돈이 나갔죠. 지급어음입니다. 거래처 코드 걸어주셔야 되고요. 지급어음은 부채니까요. 원래 대변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돈을 상환을 했기 때문에 이게 차변으로 가면서 부채의 감소가 나타나는 이제 계정 분계점. 차변의 지급어음, 대변의 당좌 예금입니다. 자,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공과금 8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9월 30일. 어디 동그라미 칠 거냐면 공과금, 현금. 저희가 좋아하는 현금이 나왔어요. 현금은 들어와 오면 제가 현금을 받았으면 차변이고 줬으면 대변인데 이 문제에서는 저희가 돈을 현금으로 납부를 한 거죠. 대변의 현금. 차변에 영업과 관련된 공과금이니까요. 세금과 공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금과 공과. 네, 다음 5번 문제입니다. 자, 홍보관을 개설하기 위해서 보증금 1,000만 원을 서현빌딩으로부터 임차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받아. 자, 5번에 10월 2일. 어디에 동그라미 칠까요? 보증금.
그 다음 우리가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현금에 동그라미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금을 받은 게 아니고 준 거죠. 저희가 뭔가 빌리려고 보증금을 준 거니까 현금이 나간 거예요. 대변에 현금. 그 다음에 차변에 저희가 빌리려고 준 거니까 자산 처리해야겠죠. 보증금은 나중에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거죠. 돌려받는 거기 때문에 자산 처리할 건데요. 계정 과목은 임차 보증금입니다. 자산이니까 거래처 코드 걸어줄 거고, 반대 계정 과목이 뭘까요? 임대 보증금이라는 반대 계정이 있어요. 임대 보증금은 한번 적어볼까요? 반대 계정 과목인데, 임대 보증금은 부채다. 이거 왜 부채예요? 임대보증금은 그런 거죠. 제가 이 사무실, 지금 학원의 공간이 제 거예요. 그런데 학원에서 저한테 이거 조금만 쓰게 해주세요 하면서 계약을 하자고 해서 제가 그래요? 그러면 일주일에 하루만 사용하세요. 그러면 보증금을 주셔야죠. 월세를 안 내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보증금을 받아야겠어요. 그럼 제가 학원으로부터 보증금을 받겠죠. 그럼 저는 일단 가지고만 있다가 다음에 이 학원에서 우리 이제 계약 끝났으니까 보증금 돌려주세요 하면 제가 다시 학원에 돈을 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부채로 계상을 하고 있다가 계약이 끝난 후에 돈을 지급을 해주는 거죠. 그게 임대보증금이고요. 반대로 임차보증금은 방금 문제와 같이 제가 학원에서 학원 거를 제가 사용하고 싶어서 돈을 주면서 제가 이 학원을 좀 사용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 건물을. 네, 그러면 제가 보증금으로 3만 원 맡길게요. 월세는 한 달에 10만 원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만 계약을 해요. 1년 후에 저 이제 계약 끝났으니까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게요. 보증금 돌려주세요. 라고 했을 때 저는 나중에 끝났을 때, 계약 시점이 끝났을 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자산 처리를 해놓는 거죠. 임차보증금이랑 임대보증금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일단 자산인지 부채인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6번 문제 볼게요. 자, 건물을 취득했는데요. 2천만 원을 주고 취득을 했고 취득세 50만 원 및 중개수수료 3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을 했대요. 10월 10일. 어디 동그라미 칠까요? 건물, 그 다음에 취득하면서 취득세, 중개수수료, 이 모든 걸 다 현금 주고 결제했답니다. 유형자산도 그렇고요. 상품 매입이나 원재료 매입, 재고자산 매입도 그렇고요. 모두 취득할 때 그 부대 비용을 다 원가에 포함하게 되어 있죠. 건물, 취득세 플러스 중개수수료 이렇게 두 가지를 동그라미 쳤지만 이거를 하나라고 보셔도 돼요. 왜냐면 우리가 분계를 하나로 할 거니까. 뭘로 분계할 거죠? 건물 가격에 다 포함시켜서 만들어줄 거예요. 건물 얼마예요? 원래 2천만 원인데 50만 원 플러스 30만 원 해서 2,080만 원으로 만들어줄 거고요. 대변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현금 지급했다고 했으니까 대변에 현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7번 문제 볼게요. 한진상사로부터 차입한 단기 차입금 중 일부인 500만 원을 보통예금 통장에서 계좌 이체해서 상환하다. 7번에 10월 31일. 자, 여러분 어디 동그라미 치셨나요? 단기 차입금, 금 상환, 그리고 보통예금에서 지급을 했대요. 일단 돈이 나갔어요. 저희가 돈 빌려왔던 거 갚은 거죠. 돈이 나갔으니까 대변에 보통예금 적어줄 거고, 그럼 보통예금 분계가 끝났으니까 하나 남았네요. 단기 차입금 상환. 상환이라는 건 처음에 돈을 빌려왔었고 그걸 갚았다는 얘기예요. 부채잖아요. 부채를 갚았으니까 차변에 단기 차입금 거래처 코드 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볼게요.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을 돕기 위해서 현금 10만 원을 한국방송공사에 지급하다. 12월 15일.
어디 동그라미 칠까요? 뭐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 막 동그라미 치셔도 되고, 저는 뭐 그냥 돕기에 칠게요. 뭔가를 도왔대요. 뭐 어떻게? 현금으로. 현금이 나갔습니다. 대변에 현금 쓸 거고요. 뭐 때문에 나왔니? 우리가 농어민을 도왔어요. 자, 돕는다는 거 기부금이라는 계정 과목 쓰도록 할게요. 기부금. 영업의 비용입니다. 기부금. 자, 차변에 기부금, 대변에 현금 이렇게 입력할게요. 네, 일반 전표에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입니다. 자, 1번 7월 31일. 차변에 급여 180만 원, 대변에 예수금 15만 5천 원, 대변에 보통예금 164만 5천 원.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8월 12일. 차변에 당자 예금이고요. 750만 원. 그 다음에 대변에 받으러음이었죠. 거래처 코드 걸어주셔야 됩니다. 경기상사. 금액이 원래는 어음이 800만 원짜리였고요. 그 다음에 차이 나는 부분 매각 거래로 할 거예요. 할인율, 매출 채권, 처분 손실 50만 원. 네, 3번 문제입니다. 8월 15일. 자, 차변에 지급 어음이고요. 거래처 코드가 미래조명입니다. 60만 원. 대변에 당자 예금 60만 원. 네, 4번 문제입니다. 9월 30일. 차변에 세금과 공과 80만 원, 대변에 현금 80만 원. (5번) 문제입니다. 10월 2일. 차변에 임차 보증금, 거래처 코드는 서현 빌딩 1000만 원, 이건 1억이군요. 1000만 원, 대변에 현금 1000만 원. 6번 문제입니다. 10월 10일. 차변에 건물 2080만 원, 대변에 현금 2080만 원. 7번 문제입니다. 10월 31일. 차변에 단기 차입금 거래처는 한진상사. 돈이 500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이체되었습니다. 보통예금 500만 원. 일반 전표 마지막 8번 문제입니다. 12월 15일. 차변에 기부금, 금액이 10만 원, 대변에 현금 10만 원. 네, 일반 전표 분계는 여기서 끝났고요. 이제 문제 5번 문제, 큰 문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된 내용을 수정하는 문제가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1번 먼저 볼게요. 10월 18일. 서울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1000만 원을 6개월 뒤 상환 조건으로 1000만 원을 차입하면서 선이자 2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을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단, 선이자는 비용으로 처리한다. 일반 전표 들어가 볼게요. 10월 18일. 분계가 이미 되어 있죠. 차변에 보통예금 1000만 원, 대변에 장기차입금 1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내용에 뭐라 그랬냐면 20만 원 차감하고 돈이 들어왔다고 했어요. 그럼 보통예금에 1000만 원이 들어온 게 아니고 얼마가 들어온 거죠? 980만 원만 들어온 거죠. 네, 바꿔줄게요. 1000만 원을 980만 원으로 바꿔줄 거고, 차변은 980, 대변은 1000만 원이에요. 차변에 20만 원이 부족하죠. 차변에 무언가를 입력해줘야 되는데 보니까 이자래요. 선이자. 이자를 비용 처리한다고 한다면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 처리가 가능하겠죠. 이자 비용 2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겠습니다.
차변에 보통예금 1,000만 원을 980만 원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차이나는 20만 원을 이자 비용 처리할게요. 2번 문제 보겠습니다. 9월 1일 은하 왕구에 지급한 외상매입대금 300만 원은 당좌예금이 아니라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된 것이다. 9월 1일 차변에 외상매입금, 대변에 당좌예금 되어 있는데요. 당좌예금 아니고 어떤 거다? 보통예금이다. 보통예금으로 바꿔주시면 큰 5번 문제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마지막 아니군요. 7번까지 있죠. 네, 6번 문제 볼게요. 결산정리 사항입니다. 저희 결산정리 사항은 어디에 입력했었죠? 12월 31일에 입력을 했었죠. 자, 1번 문제. 인출금 계정 잔액 50만 원을 정리하다. 자, 인출금이라는 건요. 개인 대표자가 사용을 했거나 돈을 빼갔거나 그럴 때 나오는 가계정입니다. 자, 이거를 정리를 결산에 가서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할 거냐면 차변에 자본금 50만 원, 대변에 인출금 50만 원 이렇게 분계를 할게요. 자, 결산 차변 자본금 50만 원, 결산 대변 인출금 50만 원. 자, 합계 잔액 시산표 들어가서 12월 31일에 조회를 하면요. 자본금 쪽에 자, 인출금이요. 원래 차변에 있었던 게 대변으로 가면서 0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2번 문제 보겠습니다. 12월분 영업부 사무실 임차료 미지급액 10만 원이 미계상되어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저희가 원래 12월분에 대한 임차료를 10만 원 지급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급하지 못한 거겠죠. 12월 31일 분계 임차료, 네, 지급 임차료. 영업부니까 한 800번대에 얼마? 10만 원. 아직 돈을 지급하지 못했어요. 네, 미지급 비용입니다. 차변이 임차료가 비용이죠. 네, 아직 지급하지 못한 금액 미지급 비용. 자, 3번 문제입니다. 대손충당금 1% 보충법으로 설정하는 문제입니다. 어디 들어가서 일단 조회를 하셔야 되죠. 합계 잔액 시산표 들어가서 결산 조회를 하셔야 됩니다. 자, 12월 31일.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에 대해서 저희가 보충법으로 설정할 건데요. 외상매출금 잔액이 4,131만 원입니다. 그러면 1%면 얼마예요? 41만 3,100원. 그렇죠? 41만 3,100원이고 받으러움은 잔액이 1,360만 원이니까 13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외상매출금에 대한 짝꿍이 없어요. 받으러움에 대한 짝꿍만 있습니다. 얼마가 있나요? 6만 5천 원이 있네요. 자, 그럼 외상매출금은 41만 3,100원을 모조리 다 대손삼각비 처리를 해서 짝꿍을 만들어 줄 거고요. 받으러움에 대해서는 13만 6천 원 중에서 6만 5천 원의 짝꿍이 이미 있으니까 나머지 7만 1천 원에 대해서만 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31일 차변의 대손삼각비 금액은 얼마인가요? 48만 4,100원. 왜? 대변의 외상매출금 짝꿍이 41만 3,100원이고 받으러움에 대한 짝꿍이 7만 1,000원이죠. 합계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 자, 참고에 있는 거 보고 고르셔야 되죠. 저희가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거니까 109번 금액은 41만 100원, 41만 3,100원. 그 다음에 받으러움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할 거예요. 네, 111번 얼마? 7만 1,000원. 네, 기말결산 마지막 문제입니다. 단기 차입금에 대한 미지급이자 30만 원을 계상하다. 자, 이 말은 뭐냐면요. 단기에 차입한 금액이 있는데 아직 기간이 경과되지 않아서 이자를 지급을 못한 거죠. 근데 저희는 이자를 지급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게 2016년도 분이라면, 당해 분이라면 장부에 반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차변에 원래 이자, 미지급된 이자가 지급을 아직 못했을 뿐이니까 이자 비용
차변에 이자 비용 얼마? 30만 원. 대변에 아직 지급하지 못한 비용이니까 미지급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 사용하겠습니다. 차변에 이자 비용, 대변에 미지급 비용. 자, 7번 조회하는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6월 말 현재 유동부채의 합계액은 얼마인가요? 자, 유동부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비유동부채 이런 게 나오면 재무상태표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되겠죠. 6월 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동부채 어딨나요? 쭉쭉쭉쭉 자산 끝난 다음에 나오죠. 부채 나왔습니다. 유동부채 1억 2,089만 6천 원. 1억 2,089만 6천 원이 정답입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11월 말 현재 튼튼왕구의 바드럼 잔액이 얼마입니까? 날짜 나왔고요. 그 다음에 거래처도 나왔고 계정 과목까지 나왔으면 거래처 원장 가서 조회하시면 돼요. 1월 1일부터 10월 31일 현재까지 계정 과목은 바드럼이고 거래처도 알죠. 튼튼왕구. 튼튼왕구 얼마입니까? 잔액 300만 원입니다. 정답은 300만 원입니다. 네, 마지막 조회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30일 현재 차량 운반구의 장부가액은 얼마인가? 이거 자산이죠. 자산에 대한 금액 알아보려면 재무상태표 6월 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유동자산 내려가서 유형자산에 보면요. 차량 운반구 원래 취득가액이 500만 원이고 이거에 대한 짝꿍 감가상각유계액 150만 원 있습니다. 지금 장부가액 얼마인가요? 500에서 150만 원 뺀 350만 원을 저희가 장부가액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네, 정답은 350만 원입니다. 취득가액 500만 원에서 여기 취득가액 500만 원에서요. 짝꿍인 150만 원을 그동안 감가상각 해왔기 때문에 현재 장부가액은 350만 원입니다. 네, 여기까지 전산회계 66회 2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